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본토, 러시아 전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강력한 폭발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군수 관련한 군사기지거나 아니면 군수품 생산하는 공장이거나 아니면은 물류기지이거나 뭐 이런 것인데 정말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큰 폭발이 이렇게 자주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어디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집결해서 2차 방어선 돌파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참호 소탕전 하고 있는데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요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6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밝혔고요. 전차는 9대 격파, 장갑차는 7대 격파, 차량은 26대 격파, 특수장비는 4대 격파, 야포가 오늘 엄청 많습니다. 야포 38문 격파, 다란장 로켓 6문 격파. 결국 오늘도 거의 한 개 포병 2단급 포병 부대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포병 부대가 하루에 사라질 수 있는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원통할 따름이겠습니다. 무인 항공기 3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29번의 교전을 했고 현재 공세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에 추락했는데 우리 시각적 증거 있다.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해놓은 거 있다. 루마니아 영토에서 불타고 있는 거, 터진 거, 동영상 다 갖고 있다. 즉, 러시아가 루마니아, 즉, 나토 영토를 공격한 거니까, 루마니아, 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마!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고, 루마니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러시아의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에 직접적인 군사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야산에 터졌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뭐 전쟁 운운하기는 좀 약하다,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왜 가만히 있냐? 지금 니들 영토를 때렸잖아. 그리고 펌프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소치를 방문한 에르도안 대통령, 튀르키예죠. 흑해 곡물회랑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라는 건데 소치는 흑해 연안에 있는 러시아의 휴양 도시죠. 동계올림픽도 했던 곳이죠. 여기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왜 갔냐? 여기 가서 곡물회랑 이거 그냥 합의하자.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지 말자. 곡물 이거는 인도주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합의에 성공하고 이 이슬람권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우뚝 서려고 갔는데 가서 실패해버렸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완전히 체면 손상해버렸죠. 왜 갔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완전히 뒤통수를 거하게 맞아버렸다 라는 상황입니다. 기분 나쁘면 그 나쁜 기분 에르도안 대통령께서는 좀 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뭐 물론 이 직접 정상회담 하는 그 상황 아니겠지만 좀 딴짓하고 있는, 서로 간에 딴짓하고 있는 이런 사진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재밌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의 초등학교에 포격을 했고 다행히 하교 이후의 시간이라서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데 일부 이 학교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이 좀 있어서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어젯밤에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모두 요격했다라고 밝혔어요. 벨기에는 독일에서 독일 해군이 쓰던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 제거품을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공유한다. 우크라이나는 이걸 부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인테그레이션해서 탄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아니 뭐 독일에서 바로 주면 되지 왜 벨기에가 독일 걸 사서 우크라이나를 줄까요? 그 말은 독일에서는 이 숄츠 총리를 비롯해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군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있다. 친러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인데 러시아 경찰이 우크라이나 국기로 몸을 감싼 자국, 즉 러시아 여성을 체포했다. 크렘린 광장에서 이러고 있어요. 자, 정말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르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사진과 이런 사실이 서방 언론, 유럽 언론을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유럽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여성을 만약에 죽여버린다든지 이러면 인권 문제로 러시아가 큰일 나겠죠. 그래서 국기만 압수하고 풀어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어떤 보복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은 풀려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서방 언론이 이걸 몰랐다면 이 여성은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었겠죠. 이 여성은 평소에 인권 운동을 하던 인권 운동가라고 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평가는 자제하겠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해커가 우크라이나의 안드로이드 기기, 즉 휴대폰, 안드로이드로 작동하는 휴대폰 기기 해킹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 가지고 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죠. 드론 컨트롤할 때 휴대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해커들은 이 우크라이나의 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안드로이드 휴대폰들을 해킹해서 드론 조작을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영국 정보부가 탐지를 했고 그걸 우크라이나 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조심해라. 니들 그 해킹 당할 수 있다. 그러면 드론 사용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쇼이구 국방장관의 침해 논란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영상 캡처본인데 어느 행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세미나나 이런 데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티네에서 6대, 바흐무트에서 6대의 전차를 잃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 11대를 잃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보티네에서 6대, 바흐무트에서 6대면 합이 12대 아닙니까?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종이도 필요 없이 바로 암산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걸 6대 라고 하고는 11대를 잃었다. 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퍼가면서 야, 쇼이구 치매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마구마구 지금 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아니 그거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그냥 단순한 실수다. 정말 단순한 실수다. 치매 전혀 아니다. 라고 지금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로보틴의 외곽에서 챌린저2 전차 최초 파괴가 보고됐다. 라는 건데 챌린저2 같으면 영국이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죠. 세계 최강의 방어력을 가진 전차라고 하는데 이 챌린저2 전차가 이렇게 파괴됐다라는 건데요. 불길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자, 포탑 형상을 보면 챌린저2 전차 형상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포신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챌린저2 전차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챌린저2 같은 최강의 방어력을 가진 전차가 어떻게 이렇게 불길에 휩싸이고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파괴가 됐다면 러시아로서는 정말 큰 전과를 올린 게 되겠고 우크라이나나 영국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네츠크의 모 지역 전선을 시찰했다라고 하며 장병들의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훈장도 주고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8개 여단 모두가 아주 잘 싸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우디우카나 아니면 바흐무트 이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위험한 곳에 갔네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2차 방어선의 핵심 장애물 지대를 돌파했으며 현재 러시아군 진지와 정착촌 거점에 대한 소탕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2차 방어선 우회 타격을 위한 입구인 베르보브 장악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러시아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티네, 베르보브 일대의 돌파구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확장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핵심 장애물 지대를 돌파해 현재는 참호 진지에 대한 소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위치 정보 영상과 사진들을 취합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베르보브 외곽 방어선을 돌파했고 일부 부대는 베르보브 정착촌 후반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의 핵심 자산인
대전차 용치와 대전차 도랑, 지뢰지대를 돌파해 새 거점을 확보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당분간 이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장의 일선 부대들이 전해오는 소식도 오신트 소식통의 보고와 거의 일치합니다. 러시아는 예비군 부대인 제1429 차량화 소총연대와 바스 대대들이 지키던 베르보브 외곽 방어선이 뚫리자 예비대로 두고 있던 제100 정찰 예단과 제42 차량화 소총사단 지칼의 제417 정찰 대대를 베르보브에 투입해 저지에 나섰습니다. 베르보브 북부에 있던 제22 스페츠나스 예단과 제70 차량화 소총 연대 역시 베르보브 방면으로 남하해 방어선 보강에 나섰는데요. 이들이 증강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보브 정착촌 일대의 저지선 일부가 뚫려 우크라이나군 제82 공중강습사단 예하 경보병 일부가 베르보브 후방의 기술교육학교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제82 공중강습예단과 제46 공중기동예단 병력이 중심이 돼 베르보브와 노보프로코피우카 사이의 폭 8.5km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 간헐적으로 남아있는 진지들을 지키기 위해 증원부대를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대는 투입 과정에서 괴멸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배치되어 있던 루한스크군 제201 차량화 소총연대와 제6 코사크 차량화 소총연대를 주축으로 76 근위 공중강습사단 예하 104연대와 234연대가 증원 전력으로 투입돼 방어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소탕전에 많은 병력을 잃고 있으면서도 로보틴의 남쪽에서부터 베르보브 사이 평야 지역에 급조한 참호선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돌격대를 편성해 자폭 돌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현재와 같은 방어 전술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베르보브 전선의 주방어선 1, 2차 참호선을 모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대규모 우회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전차 전력을 끌어모아 우회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이제는 보병과 차량만 남아있는 러시아 방어군, 앞으로 전투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네, 베르보브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왜냐? 2차 방어선의 참호선들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뺏겨버리면은 참호선들을 그냥 타고 그냥 옆으로 쭉 들어오는 겁니다.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서 참호를 마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참호 길 따라서 그냥 교통로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르보브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의 82 공수여단 병력들이 참호 소탕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동영상 정말 치열하게 봤습니다. 이 급조 참호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식 참호가 아니고 급조 참호. 우크라이나군이 몰려오니까 야 덮아 해서 급조된 참호들이 있는데 이 참호들을 놔두고 진격하면 여기에 숨어있던 러시아 보병들이 뒤로 와서 대전삼무기를 쏘든지 뒤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급조 참호들이 보이면 이걸 그냥 놔두고 갈 수 없고 다 정리하고 클리어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베르보브 전선, 오레브 전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국 로보티네와 베르보브 여기를 꼭지점을 해서 이 밑으로 쑥 많이 치고 내려갔어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완만한 곡선이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아주 깊숙하게 우크라이나군이 쑥 치고 내려갔고, 그리고 노보프로코피우카, 여기서는 베르보브, 여기가 핵심 타겟이 되죠. 그래서 베르보브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베르보브입니다. 베르보브인데 여기 보시면 참호선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참호선이 두 줄로 있는데 그 중에 한 줄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호선을 이제 깨부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참호선의 시작점인 베르보브를 점령하기 위해서 시가전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르보브만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나면 지금 여기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기갑부대들, 전차부대들을 가지고 이 뒤로, 참호선 뒤로 우회 기동시켜서 이 참호선 앞에 있는 러시아군을 포위 기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굉장히 긴장하고, 또 러시아 밀 블로거들, 러시아 민간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 이거 지금 막아내야 된다, 우회 기동해서
기동전 펼치는 이 기도를 막아내야 된다라고 성토 또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폴로이, 그리고 이 아래로 가면 토크마크인데 여기가 2차 주방어선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1차 방어선보다 대전차 용치, 지뢰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1차 방어선보다 훨씬 수월하게 뚫을 수 있다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대로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러시아 본토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불길과 폭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보타주든 러시아 시민들의 불만 표출이든 급증하는 폭발에 러시아 정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러시아 주요 도시와 전국 각지의 중요 시설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내 불만 세력이나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의도적 사보타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현지 시각으로 9월 4일 야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북동쪽으로 약 3.6km 떨어진 레닌그라드스키 철도역 화물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곳은 지난 8월 30일에도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화재가 여러 곳에서 같은 유형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레닌그라드스키 철도역 화물창고는 닷새 전인 8월 30일에도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해당 화재 당시 인접한 카잔스키 철도역과 야로슬랍스키 철도역에서도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화재들은 모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최초 목격자들은 불길이 창고에서 치솟았다며 화재가 방화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스키 철도역에 또 불이 났던 9월 4일 야간에는 모스크바 남서부 지역의 화학제품 보관 창고역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이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고 인근 지역에 유독 가스가 유출돼 대피령이 떨어지는 등 큰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의문의 화재는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9월 2일 모스크바 북부의 솔레츠노고르스크에서 군용품 제작에 쓰이는 유리 섬유 공장이 의문의 폭발과 함께 화재로 전소되었고 같은 시각 산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자폭 드론 부품 생산 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전소했습니다. 8월 28일에는 북방 함대가 있는 무르만스크 해군기지의 군 정비시설에서 폭발과 화재가 보고됐고 8월 27일에는 시베리아 지역 노보시비르스크 케레로보 소재의 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양의 군수품이 소실되었습니다. 8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폭발과 화재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사보타주 공작일 수도 있고 현재까지 그 어느 지역의 화재 사건에서도 방어범이 잡히지 않았던 점에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역 주민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일부 워싱턴 소식통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주요 시설들이 펑펑 터져나가면서 러시아는 내부 치안 유지와 시설 보안을 위해 더 많은 병력과 자원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폐쇄기 짙은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며 러시아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크렘린과 러시아 국방부는 언제쯤 터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폭발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군 관련 시설, 군수 관련 시설, 그리고 물류 시설입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한 전략시설이죠. 무르만스크 북방함대 핵기지입니다. SLBM 있는 거. 여기에 이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뿐이냐. 8월 30일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스키 철도역에 이렇게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근처에 있는, 즉 크렘린의 북동쪽에 있는 다른 철도역 두 군데에서도 폭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게 뭐 공교롭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시간에 세 군데의 근처 역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다. 이건 뭐 누가 작전한 거다.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8월 30일 날 폭발이 있었던 바로 그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스키 철도역이 또 닷새 후에 폭발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거 폭발이 일어날 때 또 모스크바에 있는 남서부 외곽 지역의 화학제품 저장 시설에서 이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고 공장이 전소됐어요. 이게 또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고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 케르로보 군창고에서도 이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폭 드론 생산 공장 샤히드 136 게란2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 공장이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건 뭐 대박이네요. 샤히드 136 드론이 얼마나 지금 우크라이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기에 폭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웬일까요? 근로자들이 담배 피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이 났을까요? 아니겠죠. 이건 러시아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나 공교롭게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불과 폭발이 일어났다. 이건 작전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겠죠. 그래서 이제 드론의 공격에 의해서 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또는 우크라이나에 협조하는 협조자들 또는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 등등 러시아 본토 각지에서 이제 계속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자, 전쟁이 이거 남의 뭐 전쟁도 아니고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왜 도대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누구 때문에? 라는 성찰 세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대됩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